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출발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오늘 사는 동네 비 안 왔어요? 네, 제가 사는 동네 비가 안 왔습니다. 하여간 오늘 그 일부 지역에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비가 오니까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우리 체온 기온 정도면 그냥 정상이에요. 네.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운 것 같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오락가락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식이 이게 친구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죠. 많습니다. 많죠. 네. 예. 어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가 오늘 얼마나 올랐으면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겠어요. 야, 이렇게 되면 어제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절대로 이거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가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지금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대요. 어제 12% 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 정도로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조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신 분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TMF 사태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정 오늘 TMF 환불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중 일반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환불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관련해서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또 셀러 등 피해 기업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3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요.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대지급급 그리고 생계비 융자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또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단장은 천준호 의원이 맡고요. 이 TF는 국정조사 실시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천 의원에 따르면 TMF 태스크포스 오늘 간사단 1차 회의를 열고요. 민주당은 또 TMF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강제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말한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이번 주 중 일반 상품 환불 관련해서는 미봉책에 그치며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정치적 공격 수단이 되면 문제의 해법이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의 심각성은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심각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정치적 입장 차이나 이런 것을 모두 떠나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좋고 청문회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 공격 수단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 분노에 찰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가뜩이나 국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국회라는 게 원래 입법을 통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뭐냐면 정권 획득 혹은 정권 수호의 수호를 위한 투쟁의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권 잡지. 한쪽은 이거 밀리면 우리 정권 잃지. 이 싸움밖에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 국회. 이래도 됩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요새 국회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문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아니 대통령은 탄핵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거 국민소환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 국민소환제 하려면 예 국회의원들이 그걸 찬성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는 이익 걸린 문제인데 그거 찬성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개헌을 해야 돼요.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우리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날씨는 너무 더워가지고 헉헉대는 판인데 이 국회에서 하는 짓이라는 거는 맨날 이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 이게 숨이 더 막히죠. 예? 숨이 더 막히죠. 근데 나 진짜 좀 싫은 게 이런 거 꼭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 국민을 팔아요. 아니 솔직해져요 좀. 국민 자꾸 입에 올리지 말고. 전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메프와 팀원 사태 여기에서 타스크포스 꾸리는 거 좋고 국정조사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보여줘야지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여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하루 만에 4%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공포를 딛고 이번엔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 기준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가 됐고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역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의 경우 발동된 게 지난해 11월 6일 이후 9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살펴보면 어제 약세를 뜯고 오늘 초반 급반등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분석에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어제 4,4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3,411.95포인트가 오른 34,870.37 이게 오전 기준입니다.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니케이의 선물 거래도 어제 급락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지만 오늘은 장 시작도 전에 급등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8% 이상 하락했던 대만 지수 역시 상승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서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관계기관이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이틀 연속 요동치고 있는 주식 시장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맥락 다시 말해서 모든 사안이 지금 정치적 공격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폭락이 되니까 야 이거 금투세 폐지 이거 이 금투세 유예를 해야 된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쪽으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도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있었던 급변동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침체 어떤 그런 것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죠?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인데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급락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금투세 유예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러면 야당은 괜찮으냐? 야당은 또 뭐냐면 야 이렇게 논리가 또 전개될지는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민생이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주식하는 국민을 위해서는요. 이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졌고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들을 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뭐 하고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거 이게 기회다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어제 주식 때문에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셨던 분들 많을 텐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믿을 거라는 건 본인의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앞으로도 전망 최소한 11월까지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시범 사업을 둘러싼 이 기대와 우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입국한 가사관리사들 2박 3일 일정으로 고용허가제 공통 기본교육을 받고 4주 동안 총 160시간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법률, 아이 돌봄, 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인데요. 또 이 실제 가정에 다음 달에 투입이 돼서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공동 숙소에서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 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지난 1일까지는 422가정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119만 원 가량의 비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영어, 한국어 소통 인력을 갖춘 데다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 대리주부라는 앱을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령 아이 돌봄 업무에서 분유 수유, 젖병 소독, 그리고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가 돼 있는데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서 6시간 이상의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의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 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 마대 걸레로 마닥 청소 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하고요.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호한 업무 범위로 현장에서 불거질 갈등에서 대비해 필리핀 가사 관리자들의 고충 해결,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사실 시범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년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힌 상황인데 인력난 완화 또 질 제고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관심이 큰 게 돌봄뿐 아니라 아이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전국연대 가사돌봄 서비스 지부장은 이들이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보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돌봄 서비스라는 게 5, 60대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인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고령화 시대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지 않을지도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요즘 또 워낙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한국인 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5, 60대 중고령 여성들
이 가사 관리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와 관련해서 첫 도입이다 보니 여러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 국내의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의 우리가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몰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거든요. 국내 최저임금 똑같이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시간당 1,721원밖에 안 받아요. 예? 우리나라는 9,000원이 넘게 지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721원밖에 싱가포르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한 2배가 좀 넘죠. 그런데 이 정도로 격차가 나는 거고요. 그 홍콩 같은 경우에 시간당 임금이 2,797원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랑 똑같은 최저임금 적용을 해야지 인권이 보장된다. 이게 차별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뭐냐 하면 이 정도로 높게 하면 지금 아까 5, 60대 여성들의 주된 이 일이 가사 도우미가 5, 60대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라고 그랬을 땐 이분들의 영역은 그렇게 침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음성적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낮은 임금을 가지고 일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있을 때 사각지대를 줄이느냐 근데 사실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또 다른 차별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는 좋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노동계도 얘기를 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저는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의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별을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 되면 언어를 위해서 이 소위 말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는 한은 국내 분들을 고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그리고 사실 쓰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잖아요. 가사 도우미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왕이면은 말 잘 통하는 쪽에 하겠죠. 문화도 잘 알 수 있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참 그거 해야지. 여기까지 하고요. 왜?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하지 말까?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순서죠.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 정말 승부라고 제가 할 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네. 이렇게 좀 속에 있는 것도 좀 삼킬 줄 알아야 되는데. 글쎄, 네. 솔직한 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파리 올림픽 소식들 다뤄드릴 텐데 어제 그 경기 예고를 하면서 제가 이 선수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선수다. 분명히 이름은 안세영. 세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 너무 센 바람에 세던데. 엄청 네. 세서 금메달까지 따낸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근데 금메달 딴 거보다 더 화제가 되는 소식이 바로 인터뷰입니다. 일단 어제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배드민턴 올림픽 단식 금메달이 96년 애틀란타 대회 방수현 선수 이후 28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상식을 마친 뒤에 공동 취재 구역에서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부상에 대해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또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도 살펴보면 언제부터 작심 발언을 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던 2018년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본인이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이 분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고 제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한 배드민턴 협회 일방적인 의사결정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전에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에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는 없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물어보지도 못하는 시스템과 분위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다 이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들에 있어 회피하고 미루기보다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뭐 대표팀에서 은퇴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안세영 선수는 이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이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가 공식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문체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체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대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선수들이 고생은 다 했는데 왜 대한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올림픽 소식이 되게 기쁜 소식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런 좀 무거운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올림픽이 좀 끄트머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초반에는 구기 종목 위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육상 경기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이제 스마일 점퍼라고 불리는 우상혁 선수가 이제 높이뛰기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펼쳐질 예정이고요. 우리 메달 근황은 현재까지 금메달 11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인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경기도 살펴드리자면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볼더링 리드 결합 준결승에 지금 서치현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고요.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전에도 우리 선수들 지금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탁구 남자 16강 단체전도 지금 5시부터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11개를 따낸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4.2세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카타르 월드컵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 정부가 뭐 축구협회는 배드민턴 협회는 좀 뭐 어떻게 뭐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축구협회는 못하죠. 뭐 월드컵 못 나간다고 그랬던가 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번에 뭐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네. 뭐 문체부 차원에서 뭐 감사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지금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게 이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제 어쨌든 양궁협회 회장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 감사라는 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안세영 선수 참 훌륭한데 그 훌륭함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훌륭해졌으니까 더 훌륭해질 거니까 아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이 운동 관련한 스포츠 관련한 협회 한번 차근히 모두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자체가 사실 공정한 경쟁이고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공정인데 예. 제발 좀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